안녕하십니까? SI건설 유소일 대표입니다.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 집을 짓고 싶으시면 혼자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건축주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와 비전에 따른 설계를 누가 하죠? 건축가가 하는 거죠. 건축가가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짓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누가 하는 거죠? 내 같은 시공사가 하는 거고요. 건축주와 건축가와 시공사는 팀워크가 잘 해야 돼요. 이런 팀워크가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공사는 건축이라고 하는 걸 하는 번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점, 선, 면, 숫자로 되어 있어요. 기호죠, 기호. 이러한 기호를 현실화하는, 즉 벽체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저희 같은 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호를 해석을 하니까요. 번역을 하니까. 멋진 직업입니다. 건축가와 시공사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요. 건축가는 건축주가 이러한 공간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하면 편안할지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상을 도면화시키는 거예요. 설계를 합니다. 그러한 설계, 건축가의 설계 의도를 저희 같은 시공사는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축주의 꿈이 현실로 되는 겁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주는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주만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독. 영화 감독 같은 사람. 그런데 시공사는 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연출가예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수도 필요하고 전기, 설비, 각종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업자들을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언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조율하고 실제 집을 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짓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조율하면서 하는 거는 저희 시공사의 역할이죠. 실제로 집을 짓다 보면은 건축가, 감리, 시공사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의도대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한 또 설계 의도가 있어요. 설계 의도대로 시공사는 제대로 집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건축가하고 시공사의 소통이 또 안 되다 보면은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는 시공사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씀을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시공사는 이거는 어떻게 지을까요? 라는 거를 또 물어봐야 돼요. 서로 소통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둘 관계에서 검증하고 조율하고 하는 감리 선생도 필요한 거예요. 감리. 감리들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감리도 하겠지만 어떻게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시공을 잘 하고 있는지도 검증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났네 못했네 하는 게 아니고 건축가, 시공사, 감리는 이러한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려 있어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소통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만 그냥 협업을 해야지 완벽한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공사는 집을 지을 때 줄자 있죠? 계속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또 그거를 아까 몇 시였지? 확인을 또한 반복을 합니다. 반복. 그래야지만 오차가 덜 생기는 거죠.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인이, 이러한 것 때문에 장인이 나오는 거겠죠? 시공사는 건축주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집은 시공사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잘 지어야겠죠? 떨어지지 않게요. 제대로 지어야겠죠. 제대로 짓다 보면은 건축주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아, 시공사가 잘 짓고 있구나. 아우, 다행이네. 빨리 짓고 있구나. 다행이네. 하지만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견돼요. 건축주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도면대로 하기 싫은 게 있죠. 뭐 더 키우고 싶기도 하고 더 늘리고 싶기도 하고요. 물론 건축가의 도면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자재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내용물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이유가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산이 바뀌는 거죠. 예산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시공사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워크라는 게 있죠. 건축주, 건축가, 시공사, 아까 감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서로 신뢰하고요. 서로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되죠. 왜? 네가 잘났네 못했네 서로 싸울 게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서로 존중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날씨의 변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유연성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축주, 건축가, 시공사, 감리의 공동 목표는 좋은 집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한 공동 목표를 팀워크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어야 하는 겁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는 항상 시선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얼마의 건물을 지으려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주는 건축을 하다 보면 저의 경험상 예쁜 집, 어떠한 이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공간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상에 가까운 건축주의 시선이 있고, 하지만 시공사는 현실이잖아요. 얼마 한도 내에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예산과 일정이라고 하는 현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 안정도 시켜줘야 돼요. 내구성 있는 집도 지어야 되고요. 결국은 돈이죠. 어느 예산 한도 내에서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한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건축주는 내가 얼마를 줬기 때문에 가 아니고 얼마를 준 것보다 실제로 더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건축주, 건축가, 시공사, 감리는 공동의 목표, 좋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자꾸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가야죠. 이 신뢰가 깨지면 건물은 산으로 갑니다. 즉, 건물을 짓다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2층 집이 있잖아요. 1층만 짓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을 하고 함께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쁜 집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